부동산 브리핑입니다. 20년간 지지부진하던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 대표 주자로 꼽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정비계획안이 조만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일대 노후주거지의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청량리 479역에 이어 재기 4구역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13주 연속 하락하며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분당 등 일기 세 도시 정비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기도 아파트 값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우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또 인상했습니다. 올해 4월과 5월 그리고 7월에 이어서 사상 첫 4회 연속 금리 인상 결정인데요. 문제는 하느니 이 추가 금리 인상으로 연말 기준금리를 최대 3%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율에 이어 물가 쓰나미로 인한 이 금리 인상까지 한치 앞도 할 수 없는 부동산 시장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요? 그 해안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전화번호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구대셋의 신성민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는 금요일의 고민해결사 구대셋의 신성민입니다. 요즘 최근에 경기 상황도 안 좋고 또 부동산 경제 상황도 좀 안 좋다 보니까 자꾸 움츠러드는데요. 자꾸 이렇게 움츠러들지 마시고 부동산 고민 물어보세요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고민도 한번 해결해 보시고 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동산 재테크의 방향 자체를 한번 짜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고 많이들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지만 방송에서 다 해결하지 못하는 내용들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1대1 대면 상담 자리 마련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대1 대면 상담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준비하였는데요. 이번 주 1대1 대면 상담 시간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부동산 시장은 어떤 트렌드냐면은 아무래도 소규모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라든가 이런 개발 쪽의 방향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렇게 주목해야 될 부동산은 어떠한 부동산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주목해야 할 부동산 중에서 개발 사업이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떤 개발 사업이 가장 이렇게 사업성이 좋고 또 앞으로 이 투자 가치가 좋은지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앞으로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 주목해야 될 부동산 시장은 어떠한 시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좋은 정보들을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의 움직임과 흐름들 혼자 예측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1대1 대면 상담 통해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고민 상담 지금부터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지금 이제 집을 다시 구매를 하는 걸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는 아파트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 집 주변에 이제 호재가 있긴 한데, 이게 지금 하고 새로 가고 싶은 아파트 주변에 호재하고 어느 쪽에 조금 더 유리할까 이게 좀 고민돼가지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은 어떤 곳에 어떤 아파트일까요? 경기도 양주시의 34평형 아파트고요. 네, 아파트 이름 좀 알 수 있을까요?
오남 아파트요. 오남 아파트요. 네. 오남 퍼스트빌 아파트고 34평형인데 음. 지금 제가 가고 싶은 곳은 옥정에 그 파티오포레라고 주택형 아파트, 단독주택형 주택? 뭐 이렇더라고요. 네네. 네네.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제 가격 차가 지금은 엄청 2배 정도로 분양가가 돼 있더라고요. 저희 집 가격 정도에. 네. 그래서 일단 저희 집 근처에 7호선 이제 연장선이 지금 공사하고 있고 네. 한 3년 후에 개통을 한다고 하는데 음. 그때 저희 집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일지 예상이 혹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 네. 그쪽으로 무리해서 옮기는 게 혹시 나은 건지 네. 네, 매도 후에 이제 이주를 고려하고 계시는데 네네. 타이밍이라든가 가격 그리고 앞으로 전망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자세한 부분 한번 상담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거주하시는 데는 여기 양주에 있는 우남 퍼스트빌 아파트 맞으세요? 네. 예, 이거 거주하고 있고 네네. 옮기시려고 생각하시는데도 양주네요. 네, 양주의 옥정이고 예, 네, 거기가 단독 그 주택인데 블록형 단독주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네, 그쪽으로 이제 제가 원래 그런 주택을 살아보고 싶었었기 때문에 네. 이제 분양 아파트를 보고 괜찮아서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아파트의 가격이 한 4억대 후반 정도로 제가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종이 날라오는 거 보면 네. 그 정도인데 그 지하철이 완공돼서 개통되고 나면 어느 정도 이 가격 상승이 될까 그게 좀 궁금하고 그때 옥정도 지하철이 같이 네. 되거나 아니면 옥정 좀 더 있다가 아마 개통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기 그쪽에 때문에, 양주 네. 저기 옥정 신도시 쪽에 있는 거 아파트는 네네. 지금 분양이 아직 분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맞아요. 찾아보니까 분양하고 있던데. 네네, 맞아요. 아직 분양 다 가격이 분양이 얼마예요, 거기? 지금 제가 본 집은 8억 6천. 8억 6천.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시청자분 궁금한 게 지금 현재 여기 시세는 한 4억대 네. 중반 정도 간다고 얘기하시는 네네.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지역이 나중에 이제 교통이죠, 교통. 네. 네, 교통이 이제 지하철 7호선이 개통이 되잖아요. 네. 이 교통 호재가 있는데 굳이 지금 현재 여기서 옥정으로 갈아타도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고 앞으로 여기가 더 가격이 상승할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자,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거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8년 정도 됐어요. 8년 되셨어요? 네. 계속 거주하셨어요? 8년 동안 계속 거주했죠. 예, 그러면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은 갈아타세요. 이거 매도하시고 갈아타셔야 돼요. 네. 갈아타시는 게 맞고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게 4억대 중반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옥정에 있는 거는 분양이잖아요. 분양. 새로 분양받는 네네. 거잖아요. 네. 예, 새로 분양을 받는데 지금 분양 가격 자체가 8억대예요. 8억대. 시청자분이 네. 보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여유 자금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여유 자금이 안 돼서 이 집을 팔고 가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팔고 가면은 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때도 다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네, 예, 조금 그렇죠. 대출은 풀로 받아야죠.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무리해서 그렇게 2년 후에 가는 게 맞을지. 왜냐면 2년 후면 아직 개통이 되기 전이라서 네. 그때 매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자, 봐보세요. 지금 네. 현재 여기가 고읍지구잖아요. 네, 고읍지구에서 옥정지구는 바로 얼마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양주 지역에서 보면 신도시가 뭐 고읍이라든가 회천이라든가 옥정이라든가 뭐 한 세 군데 있잖아요. 네. 여기서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옥장이요. 옥정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이 봤을 때 지금 현재 고읍에서 거주하다가 옥정으로 갈아탔을 때 거주의 목적이 크세요? 아니면 투자의 목적이 크세요? 거주요. 거주요? 네네. 그러면은 가격적인 부담이 조금 안 된다면은 갈아타는 게 맞아요.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시청자분도 알고 있잖아요. 고읍이 살기가 좋냐, 옥정이 살기가 좋냐. 옥정이 살기는 옥정이 좋죠. 살기 더군다나 좋죠. 네.
조금 뭐 단독주택형 타운하우스 개념의 아파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네. 자, 그러면은 그런 아파트들 자체는 거주 환경이 더 좋아요. 그리고 지하철 7호선이 교통이 이제 개통이 되잖아요. 네, 이게 개통이 되면은 아마도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이거 고급까지 먼저 개통이 되고 그 다음에 추가 연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네, 이거는 그렇게 확정된 얘기 게 아니기 들었던 것 때문에 같아요. 네,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애매해요. 그런데 네. 어찌됐든 간에 옥정 신도시도 지하철 7호선이 개통이 되잖아요. 네, 네. 예, 그러면은 교통 효과는 고급지구가 됐든 옥정이 됐든 둘 다 같이 볼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문제는 가격이에요. 거주 환경은 당연히 고급보다는 옥정이 더 낫겠죠. 네, 그리고 네. 아파트도 새 아파트고 뭐 단독주택형 타운하우스 개념이니까 네, 네. 그만큼 더 살기는 좋잖아요. 네. 예, 그리고 주변 옥정 신도시 자체가 워낙에 큰 신도시다 보니까 자, 거주는 어찌됐든 간에 옥정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투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 가격이잖아요, 가격. 네. 자, 가격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옥정이 됐든 고급이 됐든 상승하는 폭 자체는 그렇게 비슷비슷하거나 옥정이 조금 더 높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아파트였을 때 문제예요.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가는 아파트는 일반적인 아파트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네. 타운하우스 개념의 네, 네. 그냥 단독주택형 아파트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어느 쪽이 더 호재가 있을지가 궁금한 거죠. 호재는 교통호재, 지하철 7호선 교통호재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뭐 업무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이거는 계획입니다, 계획. 지금 현재 확정된 거는 7호선만 확정이 돼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호재는 고급이 됐든 옥정이 됐든 둘 다 같이 받아요. 네. 자, 문제는 뭐냐면은 고급지구에 있는 건 일반 아파트고 옥정에 있는 거는 타운하우스 개념의 단독주택형 단지형 아파트잖아요. 네, 네. 이게 얼마나 수요가 있느냐예요. 그니까요. 예, 그리고 분양 가격 자체가 지금 현재 8억이라고 했잖아요, 가격이. 네. 자, 가격이 8억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싼 감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뭐 광주 지역이라든가 은평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보면은 초창기에 타운하우스 개념의 아파트들이 들어섰었어요. 좀 대형 평수로. 네. 그런 아파트들이 문제가 뭐였냐면은 초반에 분양을 할 때 고분양가 논란이 좀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근데 결국에는 계속해서 그렇게 조금 유지가 되다가 최근에 한 3, 4년 사이에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이렇게 오르긴 올랐는데 주변의 일반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 상승폭은 작았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자, 이 아파트 자체가 옮기려는 아파트 자체가 어찌됐든 간에 시청자분 거주 목적이 크다고 했잖아요. 네. 갈아타세요. 살기가 워낙에 좋으니까. 네. 대신에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은 상승은 할 거예요. 시간을 두고 호재가 있으니까 네네. 교통 호재도 있고. 네. 근데 일반적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거랑 이 타운하우스 개념의 단독주택 아파트가 상승하는 거랑은 작을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은 감안하시고 옮기셔야 돼요. 네. 그래도 저는 우리 시청자분이 거주의 목적이 크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옮기시는 거 추천해드려요. 고급보다는 양주에서 신도시 한다 그러면은 고급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옥정은 알아요. 그렇죠. 예, 이거가 또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고급보다는 옥정으로 가시는 게 저는 좀 더 나은 선택이기 때문에 갈아타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거주 만족도가 더 높은 양주 옥정 쪽으로 이주하시는 것 괜찮겠다라는 답변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여기 지금 강동구 네. 고덕동 그라시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팔고 과천 주공 8단지로 이사를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전문가님한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은 얼마나 보유하셨을까요? 지금 이제 3년째 재건축 이제 다 해가지고 신축 아파트인데요. 3년째 거주하고 있어요. 네, 3년 보유하셨고, 자, 요걸 매도하고 과천 주공 8단지로 가는 게 어떻겠나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혹시 과천 쪽으로 가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거기는 지금 재건축 보니까 조합 설립인가도 나고 해서 재건축이 추진되는 아파트고 또 한번 투자
쪽도 네. 되고 나중에 이제 새로 지면 실거주도 하고 네. 싶어서요. 아, 거주하시면서 향후에 이제 재건축이 됐을 때 이 미래 가치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문가 예, 의견 예.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지금 고독 그라시움에 거주하고 계세요? 예, 예. 살고 있어요. 그거는 분양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조합원이셨어요? 조합원이었어요. 조합원이셨고, 예, 예. 그러면은 얼마나 이거 보유하셨어요? 지금 원래는 이제 저희가 이걸 부모님한테 증여받아가지고 네. 이제 조합원으로 자격 인정받고 해갖고 이제 새로 신축해가지고 3년째 지금 거주하고 있거든요. 3년째 보유는 한 10년 이상 갖고 있었죠. 하셨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라시움에 거주하고 있고 과천으로 옮기시려는 목적이 투자 목적이 좀 크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라시움에서 과천으로 이렇게 갈아타는 것 자체가 괜찮은 건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신 거네. 예, 예. 나중에 미래 가치를 봤을 때 전문가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한 것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 일단은 과천 쪽으로 갈아타는 거는 맞아요. 갈아타시는 거는 찬성이에요. 네. 예, 갈아타시고 지금 현재 갈아타는 목적이 투자 목적이 강하잖아요. 네. 투자 플러스 여기 거주도 하실 거죠? 예, 나중에 이제 재건축이 되면 예, 실거주도 할 거예요. 지금은요? 하고 싶어서요. 아, 지금은 이제 그래서 이걸 팔 때 전세를 안고 팔지 아니면은 또 우리가 이걸 집을 매매하면서 비워준다 그러면 딴 데 이제 새 아파트에서 좀 전세 좀 살고 거기 재건축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다. 이거는 재건축할 때까지 가져가실 거죠?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지금 그거 구입하면은 매매도 안 된다고 그래요. 조합 설립 인가가 낮기 때문에. 네,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예, 부분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 부분 때문에 끝까지 가져가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끝까지 가져가야. 예, 갈 거예요. 일단은 갈아타세요. 아, 예. 일단은 예, 갈아타는 게 맞고 어찌됐든 간에 예. 투자 목적이 강하잖아요. 네, 네,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라시움도 조합원이셨고 증여받긴 했지만 조합원이셨잖아요. 네. 그리고 재건축이 됐고 지금 새 아파트가 됐잖아요. 네, 예, 자, 어떻게 보면 그라시우면은 재건축이 끝난 거잖아요. 네, 재건축이 끝났고 지금 입지 환경도 굉장히 좋고 어떻게 보면 고독동 일대에서는 랜드마크 아파트예요. 네. 자, 어떻게 보면은 고독동 일대 재건축이 대부분 이제 끝나갔잖아요. 네, 끝나가고 있잖아요. 예. 자, 거의 그러면은 다 거의 여기 끝나가고. 지역은 개발이 어떻게 보면은 완료됐잖아요. 예, 예, 완료. 그리고 과천은 어때요? 그 과천은 지금 단지 중에서 거의 다 지금 새 아파트로 이제 다 변모가 됐고. 자, 지금 몇개 현재 단지만- 재건축이 예, 진행하고 있고 공사하고 있는 것들도 많고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 보고 있는 8단지, 9단지 통합이죠, 이거는. 예, 예. 아니면 10단지라든가 아니면 5단지라든가 예, 이런 예, 것들도 예. 지금 진행하려고 하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러면은 과천은 이제 진행 중인 단지잖아요. 재건축이. 예, 예.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개발이 끝난 아파트하고 개발이 앞으로 진행될 아파트하고 가격 상승폭은 어디가 클까요? 앞으로 이제 할. 개발이 될 것들, 재건축이 될 것들이 가격 상승폭이 크겠죠. 예. 자, 우리 시청자분한테 투자 목적이 강하다고 하셨는데 갈아타는 게 맞겠죠?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라시움은 신축 아파트고 과천 8단지, 9단지는 구축 아파트,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잖아요. 네. 거주 환경은 좀 불편하실 거예요. 이거를 감안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데서 거주하시고 이거 끝까지 가져가시면 돼요.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 예. 거주하시는 부분은 조금 내려놓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예. 대신에 투자성으로는 그라시움도 좋은 아파트이긴 하지만 재건축이 진행돼 뭐 과천주공 8단지, 9단지가 훨씬 더 조금은 투자 가치가 좋기 때문에요. 갈아타는 거는 맞아요.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 이 근데 부분은 미래 가치로 투자성이 봤을 조금 때는 예, 미래 가치로 봤을 때는 확실히 그쪽이 더 지금보다는- 갈아타셔야죠. 아, 예. 예, 투자 가치로 따졌을 때는 그라시움도 상승할 거예요. 앞으로 더. 예. 그런데 그 상승폭 자체 투자 가치로 봤을 때는 과천이 더 낫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갈아타세요. 아유, 전문가님 너무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예, 이렇게 예. 말씀드릴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까 참 기분이 좋은데요. 갈아타기 권유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일시적 2주택인데요. 네. 그 기존 주택 처분을 지금 급매로 지금 언제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기존 주택은 어떤 곳에 어떤 집을 가지고 계신가요? 안양 삼동의 성원 1차 아파트고요. 네. 거주한 지는 한 17년 됐어요. 장기적으로 보유하셨고 이 상태에서 네. 지금 집을 한 채 더 사셨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이 되신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도 여부 전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이고 네네. 지금 현재 기존 주택이 안양 성원 아파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기존 주택이 안양 성원 아파트고 네. 매수한 주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동안구의 힐스테이트 비산 파크 그 신축 아파트입니다. 비산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네네. 그거는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그거는 분양받은 거고요. 네. 네, 그래서 2019년도에 금년 6월 달에 입주를 했어요, 거기에. 6월 달에. 네, 그래서 지금 네. 현재 성원 아파트는 공실로 있고. 이거는 공실로 있고. 네네. 지금 그러면은 그 입주할 때 그쪽으로 갈아타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갈아탄 거라기보다도 그냥 거기 살면서 네. 어떻게 분양이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간 건데 이제 어쨌거나 그 집을 담보로 지금 그 신축 담보로 지금 대출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집을 팔아야지만 이거 담보 상환이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 집 내놓는 거는 올 1월 달 내놨는데 아직도 매매는 안 됐거든요. 1월 달부터 내놓으셨어요? 네네.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지금 궁금하신 게 그러면은 이거를 그래서 네네. 매도하는 게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 뭐 거의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이제 하반기에 뭐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일단 금매로 내놓아야 된다 하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려면은.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년 4월까지는 조금 여유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출 이자만 지금 실행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지금 갈 수 있는데 내년 4월 지나면은 이제 대출 원금 이자를 다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좀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몇 평형이에요? 25평입니다. 25평. 네. 이거 매수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17년 됐습니다. 17년? 네네. 그때 매수 금액이 얼마였어요? 그때는 1억 5천, 1억 6천 정도 됐어요. 1억 6천? 네네. 지금 이거 시세가 한 지금 4억대 후반? 5억대 가나요? 5억대 작년에 말에 5억 7백에 했었고 올해 4억 7천에 아마 이제 마지막 4월 달에 그렇게 하고 이제 매매가 없습니다. 그럼 5억이라고 볼게요. 네네.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이걸 비과세 받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아니요, 비과세도 아니고 또 비과세는 뭐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워낙 거주를 오래 해서. 지금 현재 2019년도에 분양받으셨다면서요, 저거. 비산도 거. 예, 그건 그렇죠. 2019년도에 분양받으셨고 네네. 지금 현재 입주가 언제예요? 그거는 지금 입주한 지 입주해서 얼마나 됐어요? 이제 한 2달 됐죠. 자, 제가. 그러면은 그때 분양받았을 당시에 네. 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해당이 되잖아요. 입주가 네네. 2달밖에 안 됐으면은. 네네. 예, 그러면은 앞으로 2019년도면은 네. 2019년도 몇 월이에요? 그때 12월이요. 12월? 네네. 2019년 12월 며칠인지 기억하세요? 저는 이제 줍줍이는 아니고 예비로 돼가지고 11월 말에 일단 1차 계약을 하고 계약금 들어간 게 11월 말이에요. 12월 초예요. 그때는. 12월 초? 네네. 그러면은 입주한 이후에 이게 분양받으셨잖아요. 그럼 입주한 네. 이후에 2년이에요. 네. 2년. 일시적 1가구 네. 2주택은. 네네. 예, 그러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거부터 따지셔야 되는 비과세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네네. 예,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앞으로 기간이 올해 입주한 지 2달밖에 안 됐으면은 시간적인 여유가 많잖아요. 네, 많은데. 예, 이제 한 2년 정도는 2년까지는 안 되고 한 1년 반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네네. 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 급하게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매매는 잘 안 돼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때요? 뭐 지금 거진 뭐 잠겨 예, 있죠. 아직. 매매가 어떻게 보면 실종된 상황이에요. 조정 기간 또는 하락 기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금리라든가 아니면은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 금리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상승하지만은 않아요. 네. 결국에는 금리 자체가 뭐 많은 전문가들이 있겠지만 올해까지 상승하고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는 하락한다고 얘기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도 조금은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의 매매가 안 되는 시장, 조정 기간이 끝나고 네. 다시금 매매가 시작되는 시기가 돌아올 거예요.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안양 지역, 여기는 안양역 뒤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네. 여기가 실제적으로 투자 수요가 많은 지역은 아니에요. 네. 실수요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임대 수요 이런 수요들은 많은데 투자 수요는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 더 쉽지는 네. 않을 거예요. 지금은. 네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양 지역 중에서 이제 중심이 된 건 평촌이잖아요. 네. 이 평촌이 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지금은 조금 미뤄지긴 했지만 내년 뭐 상반기는 좀 그렇고 하반기 정도 되면은 마스터 플랜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안양에서 평촌이 움직이면은 주변 지역이 또 움직일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내년까지는 아직까지 비과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가지고 가다가 내년에 매도 타이밍을 다시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매매 뭐 금매로 내놓든 뭘 하든 매매 자체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급하게 내놓지 마세요, 그냥. 이제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대출을 많이 실행하다 보니까 내년 4월이면은 이제 원리금이 같이 들어가면은 네. 이게 좀 그걸 갚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네.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초에 금매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금매에 대한 금액을 제가 책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금매라는 거는 지금 현재 금매보다는 자 네. 보세요. 지금 현재는 금매라고 내놨어요. 다른 네. 사람들은 이게 시세라고 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도 또 급한 사람이 가격을 낮춰서 나오면은 금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금매 가격을 절경하지는 마세요. 내가 네네. 대출 이자가 부담이 안 된다면은 내년에까지 좀 가지고 하면서 내년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 마스터 플랜 나오면은 그때 이렇게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 조금 잘 모를 것 같고 한 하반기 정도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네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반기라면은 뭐 7, 네. 8월, 9월 이때쯤부터는 아마 그 가능성이 그렇죠. 보일까요? 예. 아, 그러니까 너무 이 대출 이자만 감당이 된다면 조금 더 가지고 가시면서 지금 어찌됐든 간에 금매의 개념은 없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내놓지 말고 매도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네네. 보유하셨다가 내년 네네. 정도에 매도가 좀 쉬워질 것 같아요. 그럼 내년 네네. 정도를 바라보시란 얘기예요. 굳이 급하게 매도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공실로 냅둬야 되나요, 그러면? 여기는 투자 수요가 없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나 임대 수요들이 많기는 해요. 네네. 근데 임대가 들어오다 보면은 네네. 투자로 이제 그거를 매수하는 사람밖에는 매도가 안 돼요. 그죠, 매매가 나중에. 그러니까 네네네. 좀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조금 네. 저 단기 월세라든가 아니면 1년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조금 대체를 하시는 게 좀 나으실 것 같아요. 네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감사합니다. 가지고 가시고 내년에 매도 타이밍을 다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네네.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네네. 상담을 1대1 상담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도 타이밍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더 내년 상반기쯤에 시장 상황을 보고 잡아보시기를 권유드렸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1대1 대면 상담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대1로 진행하는 대면 상담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방송 시간이 워낙에 짧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상담을 못 해드리다 보니까 1대1 대면 상담 시간을 준비했는데 이번 주 1대1 대면 상담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주목해야 될 부동산 시장은 어떠한 시장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주목해야 될 시장 자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핫한 이슈가 되는 모어타운이라든가 아니면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신속 통합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주목할 지역 중에서 어떠한 지역이 조금 투자 가치가 좋은지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또
방송 시간에 상담이 워낙에 짧다 보니까 이런 부동산 고민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전화를 주신다면 1대1로 진행하는 대면 상담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도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02-2638-3916번으로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대면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이 번호로 연락 주셔서 상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예, 저기 후암동하고 자양사동에 투룸이 있는데 네, 전망이 궁금합니다. 용산 후암동과 그리고 자양사동에 다세대 네. 주택 가지고 계시다고요? 네. 여기 거주하고 계신 곳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둘 다 임대놨습니다. 아, 혹시 자세한 주소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후암동은 1-13번지, 1-13번지요. 예, 자양사동은 57에 91번지. 57에 91번지.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후암동은 20년도에 분양받아서 새 났고요. 네. 자양동은 18년도에 이제 분양받아서 새 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그럼 전문가 의견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주소를 찾아봤는데 후암동 지역하고 자양동 지역이네요. 네. 이거 이렇게 매수하신 목적이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신 거죠? 네, 갭 투자로 했습니다. 갭 투자로? 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이 가장 궁금한 게 어떤 게 궁금하신 거예요? 아, 저기 후암동은 네, 이제 그 남산 때문에 고도 제한이 있잖아요. 네, 그게 좀 풀릴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고 분양을 받았고, 그래서 그게 궁금하고, 또 이번에는 또 청와대가 그쪽으로 옮겨왔잖아요. 네. 용산 쪽으로.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저기가 없나 싶어서 고도 제한에 대한 대안과하고 청와대가 옮겨옴으로써의 뭔가 변화는 없나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후암동 거는. 일단은 한번 볼게요. 자, 네.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용산고등학교인데 이 용산고등학교를 기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정확하게 명칭은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여기는 보통 동우암동, 여기는 서우암동이라고 많이들 불려요. 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 지역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동우암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남산에 이제 이렇게 걸쳐 있다 보니까 그렇게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데 실제적으로 고도 제한이 풀린다 안 풀린다 말들이 많은데 고도 제한이 풀리는 경우는 쉽지는 않아요. 네. 예,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남 뉴타운도 고도 제한이 완화되긴 했지만 완전히 풀린 거는 아니에요. 예. 네. 마찬가지로 한남 뉴타운은 뉴타운이라는 개발, 특히 재개발로 인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아파트가 될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높게 지어지면 좋은데 이 부분도 한남 뉴타운 초창기에는 고도 제한 때문에 높이 못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계획이 바뀌면서 조금은 완화돼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긴 했지만 네. 개발이 진행되는 그런 한남 뉴타운도 고도 제한이 완전히 풀리진 않았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여기 후암동, 특히 동우암동을 한번 볼게요. 네. 고도 제한이 여기는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 있나요? 현재는 없죠. 예, 없어요. 네. 자, 만약에 개발이 진행된다면은 네. 사업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사업성이. 그렇죠. 예,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데 고도 제한이 풀리지 않는 이상은 사업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러면은 여기를 주민들이 개발을 원하긴 하지만 개발을 할까요? 아, 원해야 이제 첫째 주민들이. 주민들은 개발을 당연히 원하죠. 네. 근데 고도 제한 때문에 내가 들어간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사업성이 안 나오면은 내가 여기 실제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여기에 내가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가 뭐 7층 이하라든가 아니면은 뭐 고도 제한이 좀 완화된다고 해서 12층, 15층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네. 사업성이 나오냐?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와요. 네. 완화되지 않는 이상은. 네. 그러면은 내가 여기 지금 있는 여기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새 아파트 내는 추가 분담금 다 내가지고 새 아파트 받는 거랑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일반 분양분이 안 나오면은 추가 분담금이 내려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예.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고도 제한이 풀어줘야 된다 말들이 많잖아요. 청와대도 왔으니까.
네. 여기가 고도 제한이 풀린다 안 풀린다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네. 고도 제한이 풀리기가 정말 어렵다는 얘기는 말씀은 해드릴 수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후암동 지역, 특히 이제 동후암동 지역이잖아요. 네. 고도 제한이 풀린다면 여기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예, 정말 좋은 지역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는 고도 제한이 풀렸을 때 얘기입니다. 음, 예. 그런데 여기 지역도 어찌됐든 간에 아까 2019년도에 매수했다고 그냥 2020년도에 매수하셨다고 하셨죠. 2020년이요. 예, 2020년도에 매수하셨을 때 가격하고 네. 지금 가격하고 비교하면 가격이 올랐죠. 정확히 모르지만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예, 바뀐 건 없는데 가격이 올랐어요. 왜? 뭐 때문에 올랐냐면은 고도 제한이 풀릴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어요. 네. 예, 앞으로 가격이 올라간다면은 그런 기대감 때문에 또 올라갈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저는 적당한 시점에 그냥 팔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오르기는 할 거지만 네. 적당한 시점에 팔으라고요. 예, 네. 고도 제한이 쉽게 풀리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시점에 투자 수익 실현해가지고 빠져나오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 근데 제가 이거를 임대 사업을 내놨거든요. 몇 년 내셨어요? 10년짜리요. 그러면 10년 동안은 가져가셔야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그러면 10년 동안은 그냥 가지고 가는 것도 그렇게 저는 또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뭔가 변화가 있을까 하는 걸 기대하는 건데. 10년 아닐까요? 후의 일을 제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아, 그렇죠. 일단은 10년 동안 임대사업자를 내셨으면 10년 동안 가져가시거나 아니면은 5년 이후에 매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네. 생각은 해보십시오. 저는 10년까지 가져가기보다는 5년 이후에 한 번쯤은 시세 차익 실현하시고 빠져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5년 있다 다시 제가 그거를 팔게 될 때는 네. 5년만 채워도 뭐 무슨 혜택이 있는 건가요? 5년만 채우면? 그 세제 혜택 자체는 기존에 받았던 세제 혜택은 그렇게 유지는 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유지 혜택 그것만 있지 나머지 세제 혜택은 없어요. 10년을 아. 채웠을 때 세제 혜택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중간에 이제 5년 이후에 매도하시게 되면은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은 다 계산을 하셔서 납부하셔야 돼요. 아, 네. 예. 어찌됐든 간에 벌금도 10년을 내야 못 되나요? 채우셨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벌금도 내. 예. 그래서 5년 정도 지나면은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 없이 그냥 네. 그때쯤 매도 타임을 잡아가지고 한번 매도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네. 자양동 지역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자 내셨어요 혹시? 네, 냈습니다. 이것도 8년짜리. 10년짜리? 8년짜리요. 아, 이거 어쨌든 8년, 10년이든 똑같은데 이거는 그냥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후암동보다는 자양동 지역이 조금 더 그래도 조금은 더 나아 보여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자양동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신속통합도 신청했던 지역이고 앞으로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개발이 된다면은 정말 좋은 지역, 특히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과거에 논의가 한 번씩 됐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여기는 개발 계획은 나올 거는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거래가 어렵고 어차피 임대사업자를 내셨잖아요. 네. 그냥 보유하시면서 이거는 가지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개발에 대해서 기대해도 되는 거죠? 개발에 대해서 기대는 지금 현재 신속통합계획을 여기 보니까 신청했다 떨어진 지역이에요. 네. 예. 자, 신속통합 떨어진 지역 같은 경우 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 있잖아요. 네. 예, 어찌됐든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 있다는 얘기는 조금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었겠죠? 네. 예, 그리고 과거부터 여기 자양사동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한다는 말이 많았어요. 네. 과거에 한강 르네상스 사업, 역세권 시프트 개발, 뭐 신속통합 기획 개발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개발은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개발이 된다 안 된다 확정지어서 생각하지는 마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임대사업자 끝날 때까지 가지고 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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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후암동은 매도 쪽으로 한 5년 정도 뒤에 매도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양동은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겠다. 끝까지 가져가시면 괜찮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요,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8 네. 동부일신 33평형 네. 그 동부일신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갈아타야 할지 궁금해서요. 동부일신, 남양주에 있는 동부일신 지금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지금 한 10년 넘었어요. 아,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자, 매도 타이밍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10년 정도 보유하셨고 지금 거주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예, 고민하는 게 지금 이거를 계속 가져가야 될지 예, 예, 아니면 예. 갈아타야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네. 거예요? 네네. 일단은 어떻게 우리 해야 될까요? 시청자분이 고민하는 것부터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갈아타세요. 매도하시고 네. 갈아타시는 거 추천해드려요. 아, 네. 왜 그러냐면은 자, 남양주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신도시들이 많잖아요. 예, 네. 다산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네네네. 평내 호평지구라든가 아니면 별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뭐 지어질 왕숙이라든가 신도시들이 많잖아요. 네네. 예, 이런 다산의 신도시들이 많은데 이 신도시들이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제일 많이 오른 네. 게 뭐 다산 진건지구라든가 지금지구가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뭐 네. 별내도 많이 올랐고 뭐 왕숙 말고 이제 평내나 호평도 어느 정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자, 남양주를 봤을 때 이런 신도시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현재 이 일신 아파트 가격은 어때요? 많이 안 올랐어요. 예, 그냥 네네. 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도 가격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거주로 봤을 때 자, 남양주가 경기도 지역에서는 남양주가 굉장히 커요. 워낙에 크다 보니까 신도시들도 많잖아요. 네네. 이 신도시들이 가격이 다 천차만별인데 이 신도시들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서울 접근성이에요. 교통이 얼마나 편하냐. 그래서 다산 신도시 지금지구라든가 진건지구가 가격이 제일 높게 형성돼 있고 별내라든가 이런 지역도 좀 높게 형성돼 있고 네, 좀 네.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평내 호평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조금 더 적게 올랐고 그런데 지금 일신 아파트 자체도 작게 올랐는데 그만큼 서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교통편도 그렇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이 상승하긴 했죠. 근데 상승폭 자체가 네. 주변 다른 네, 남양주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네네. 작다 보니까 갈아타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 거주를 갈아타는 게 목적으로 좋다고요? 하든 네. 투자를 목적으로 하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일신 아파트보다는 조금 가까운 데로 조금 서울 접근성이 좋은데 지금 현재 교통편이 뭐 GTX라든가 교통편이 좋은 지역들 여기서 조금만 내려오면 어디예요? 의정부잖아요. 네. 예, 의정부 지역 같은 의정부, 경우에는 새 아파트들도 많고 교통편도 좋고 가격은 여기서 조금만 보태면 올 수 있을 거예요. 의정부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더 내려와 가지고 별내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좀 갈아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갈아타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갈아타기 쪽으로 방향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문자로 온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7095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용인 한숲시티 4단지 매도 시점이 궁금하고요. 서울과 분당 지역으로 갈아타기 이주는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금 용인에 있는 아파트 매도와 그리고 갈아타기에 대해서 질문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용인에 있는 한숲시티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를 매도 후에 서울 지역이냐 아니면은 분당 지역으로 갈아탄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용인 지역의 거주 환경이 좋기는 하지만 용인 지역의 가격이 많이 오를까요? 아니면은 분당이 많이 오를까요? 서울이 많이 오를까요? 당연히 분당이나 서울이 많이 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인 한숲시티를 매도하고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된다 그러면은 분당에 있는 일기 신도시, 저는 일기 신도시 이런 지역을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서울 지역은 금액을 많이 보태셔야 되기 때문에 분당에 있는 일기 신도시 여기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재건축이 진행되는 이런 아파트 지역으로 갈아타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용인 지역도 살기는 좋기는 하지만 분당에 있는 일기 신도시 자체도 학군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리모델링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개발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이면은 또 일기 신도시 특별법 마스터 플랜도 나올 거기 때문에 가격 투자면 투자 아니면 거주면 거주 둘 다 만족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분당 지역이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용인 한숲시티 매도하시고 분당에 있는 서울 지역은 금액을 많이 보태셔야 되기 때문에 분당에 있는 이런 일기 신도시 쪽으로 갈아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590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인천 하익동에 25평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춘마을 아파트로 갈아타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실제적으로 인천 하익동에 있는 분양권 아파트라고 하셨는데요. 동춘동에 있는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비교하긴 동춘동에 어떤 아파트를 비교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동춘동하고 비교한다면은 실제적으로 갈아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인천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송도 그리고 청라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송도 신도시에 가장 인접해 있는 게 바로 이 동춘동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익동 지역의 분양권 아파트도 괜찮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인천에서 핵심이 되는 송도 지역에 가장 인접해 있는 동춘동 지역의 아파트도 송도의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많이 상승할 겁니다. 그리고 동춘동 지역 내에서도 이런 새 아파트라든가 어떻게 보면 신도시 자체가 어느 정도는 조성이 될 거기 때문에요. 앞으로 가격 상승 여력을 본다면은 하익동보다는 동춘동 지역이 가격 상승 여력은 조금 더 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왕에 옮기신다고 한다면은 하익동보다는 동춘동 그리고 인천 지역에서 중심이 되는 이 송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동춘동 지역으로 갈아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5338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양주 옥정 리더스가 든 분양권에 당첨됐는데요. 거주도 할 생각입니다. 향후 전망 어떤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옥정 신도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앞서 이제 상담도 주셨는데요. 옥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양주에 있는 신도시 중에서는 가장 큰 신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옥정 신도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이 개통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개통 예정이다 보니까 교통 자체가 앞으로는 굉장히 좋아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경기도 지역에서 양주 옥정 신도시 자체가 대규모로 이렇게 아파트들이 공급이 되고 또 교통 지하철 7호선이 개통이 된다면은 앞으로 양주 옥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당첨이 되셨다면은 계속해서 보유하시고 앞으로 미래 가치 자체가 옥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 호재라든가 주변 지역으로 업무 단지 조성 계획도 잡혀 있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지만 업무 지구도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 상승 폭도 굉장히 큰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옥정 신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좋게 이 당첨되신 것 자체는 축하드리고 계속해서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고민 상담을 위해서 1:1 개별 상담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상담 일정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1:1로 진행하는 대면 상담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방송 시간이 워낙에 짧다 보니까 방송에서 다 이 상담을 못 해드리다 보니까 많은 상담을 못 해드렸는데 1:1 상담으로 이 부동산 고민 상담을 신청해 주신다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도 해결해 드릴 거고요. 또 이번 주에는 특히나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이렇게 주목해야 될 부동산 시장은 어떠한 부동산 시장이 있는지 이 주목해야 할 부동산 시장 중에서 앞으로 투자 가치가 좋은 지역들은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모아타운 특히나 이 역세권 시프트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자체는 굉장히 투자 가치가 좋은 그런 지역이고 최근에 8월 16일 날 또 이런 부동산 정책이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서 역세권 시프트 개발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의 혜택도 굉장히 큽니다. 자, 도심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중심 지역 이런 중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250m 반경 내에서는 용적률 혜택을 기존의 500%에서 700%까지 상향을 해주고 비도심 지역이라든가 비중심 지역 같은 경우는 350m 반경 내에는 이 용적률 자체를 500%까지 상향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이 용적률의 혜택 자체가 굉장히 큰 지역이 바로 이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 면에서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라든가 아니면은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이 세 가지를 조금은 주목해 보시고 이 세 가지 중에서도 핵심 지역은 어떤 지역에 있는지 이런 지역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많이들 받아가시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고민도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민 상담뿐만 아니라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1대1 세미나 꼭 한번 참석해 보시고요.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16번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유념하시고요.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